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기자회견하고 뭐 자꾸 나와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라고 하는 것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 학대. 그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 대통령을 하지를 말아야 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물거리 이순신 프로젝트 이번에도 김광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바쁘셨나요? 네, 쓸데없이 좀 바쁜 네. 일을 더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하는 것 같아. 이게 이 일하고 쉬는 시간이 구별이 안 돼. 쉬려면 이제 밖으로 나가요. 계속 일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럼. 네. 밖에 나가시는 것보다. 이번 주 방송의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입양과 관련된 어떤 제도나 내용이나 어떤 윤리적인 문제보다도 문재인 씨의 이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문재인 씨가 이런 그 기자회견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외교 관계 접촉이나 뭐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거 됐을 때 이 사람이 머릿속이 하얘진다라는 거예요.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다라는 거예요. 하얗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툭툭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행태로 봤을 때.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도 그랬거든요, 나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는 긴장을 해가지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든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긴장을 하니까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원래 사람 앞에 이렇게 나서거나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 앞에 나서거나 하면은 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렇게 처음에 또 방송이나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근데 문재인 씨는 개선이 안 돼. 박근혜 씨나.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이나 외교 그 접촉이나 이런 대외적인 그런 접촉을 극도로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네. 그 자격 미달이죠. 자격 미달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기자회견하고 뭐 자꾸 나와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라고 하는 것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 학대.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 대통령을 하지를 말아야 되죠. 그 입양 문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이게 논란보다도 이게 문재인 씨 개인의 문제, 주제와 관련해서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툭툭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행태가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아니면은 트럼프나 이런 그 외교 뭐 정상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물론 말할 수 없이 이제 긴장을 해서 그냥 가서 웃고 악수나 하고 나머지는 밑에 이렇게 그냥 써서 주거나 실무자들이 다 이렇게 하고 가서 세레모니만 하고 왔겠죠 대부분. 근데 그럴 때도 머릿속이 한 순도 99.99% 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톡톡 던지는데 김정은은 이제 한국말 알아듣잖아요. 문재인이가 분명히 나한테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가서는 또 딴소리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톡톡 던졌는지를 기억을 못 해요. 머릿속이 하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성질 내는 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흔히들 말하기 집값이 오르나 떨어지나 어차피 집 한 채뿐인데 그게 그거다라고 말을 하죠. 오르나 내리나 어차피 그거 뭐 마찬가지다. 근데 마찬가지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제 자산가들이죠. 근데 그 자산가들이 주로 누구예요? 또 그 부동산 이게 요동을 칠 때마다 지금 말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지금 떠드는 게 공급 확대잖아요. 공급 확대면은 또 어쨌든 간에 무리수를 더 가면서 막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규제를 풀고 뭘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꾼을 챙겨먹은 제 1순위는 누굴 것 같아요? 권력자들이죠. 정보를 생산하고 실제 그걸 집행하니까 허가를 내주니까 건설업자나 개발업자한테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사업권을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니네들 공정하게 경쟁 입찰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더구나 이렇게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그 집값이 폭등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이제 그 이권으로 이렇게 커졌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이게 그냥 요새 뇌물을 뭐 직접 대놓고 그냥 봉투 주고 사과 상자 주고 하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요새 정치 국회의원들이나 보면은 옛날 그 완전히 개털처럼 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살면은 그냥 감지덕지로 고마워하던 작자들이 지금은 그냥 뭐 떵떵거리면서 자기 자식들 막 유학 보내고 뭐하고 막 있어요. 그다음에 벌이는 없다면서도 막 이렇게 뭐 호화스럽게 생활을 해요. 소비를 호화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어디서 그 돈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뭐 공직
그 뭡니까 그 재산 신고 같은 거 보면은 또 깨끗해요. 근데 왜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어디선가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지금 그 수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올 거냐고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리 찾는 거죠. 내가 지금 너한테 공정경쟁 입찰을 한몫 챙겨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이게 하다가 물러나면 너 내 몫을 따로 네가 보관하고 있어. 아니면은 제3자한테 아니면 제3국이나 어떤 딱 옮겨놓고 차명 계좌를 옮겨놓고 딱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들키게 살짝 빼서 쓰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러나고 나면은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지 재산화를 시키는 거죠.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어. 그 다음에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권을 챙겨 먹을까. 그런 이제 위치에 있을 때, 그런 힘을 가질 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빼먹으면 걸리겠다, 안 걸리겠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군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펀드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루트였겠죠. 백신에 관해서는 이미 한두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네. 동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지금 그 코로나19하고 백신은 그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나 백신 개발이나 접종에 관한 문제들은 전부 과학적 그 접근과 판단에 입각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이렇게 해온 대응은 뭐냐면은 정신승리였죠. 저는 이게 전염병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경제 문제가 같이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에 걸려도 거의 대부분 완치되는 이하 사람들은 코로나 전염병 막는다고 록다운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버려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그게 더 커진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울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과 의학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행착오는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가는데 무슨 K방역이네 무슨 뭐 누구가 질병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뭐 했냐는 그런 영웅이 코로나를 퇴치해? 웃기는 소리예요. 의료 시스템, 이렇게 방역 시스템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접근법과 과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가장 효율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은 뭐냐, 민주당은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이미 그냥 문재인표 K방역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19 다 죽고 있어. 세계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모델 케이스야. 뭐 이런 식으로 떠들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 코로나19 전염병을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이용을 해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그 허를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의료 방역 체계하고 의료 체계를 자체를 구별도 못하고 이게 감염 확진자 수가 줄어들으니까는 방역이 성공적이야. 이렇게 정신승리하고 있다가 변종이 생기고 이렇게 갑자기 또 이제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나니까 방역도 망가지고 의료 대응 체계도 이제 엉망이 돼 버렸죠. 그 조국이 죽창가 부르고 한참 막 길길이 날뛸 때는 다시는 뭐 지지 않을 거라고 막 생쇼 난리 부르스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는 갑자기 일본한테 추파를 던진다고 그래야 되나? 갑자기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래? 기억하기로는 그 징용 판결 때는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가 판단한 것을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일본 쪽에다가 핑계를 댔잖아요. 원래 이제 그 국가 간의 사법권은 자국 내에만 적용되지, 자국 내 그 국제 간의 그 외교 분쟁의 문제를 이렇게 사법적으로 이렇게 자국의 어떤 사법적 판단으로서 결정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걸 외교적인 그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악용을 했죠. 위안부 판결이 또 났잖아요. 이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는 또 언론의 보도를 보니 그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또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어떤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이제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북한이나 중국 문제하고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일본한테 좀 뭔가 밑보이면 안 되는 그런 이제 판단을 했던지 예를 들 뭐 이렇게 추측이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건 그 일본 불매운동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물론 이제 일반 소비 제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산 맥주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뭐 이런 소비재 있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줄은 건 사실이죠. 그 핵심인 소부장,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일본에 절대적으로 지금 의존하는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가 많아요. 경제학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력으로 압도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게, 그래서 서로 교육을 통해서 윈윈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책이 없어. 이게 무지한 걸 이렇게 깨트려 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소장님 방송을 보고서 뭔가 깨달아가지고 정신 차렸나 보죠. 뭐. 하여튼 그 네. 배경이 뭔지를 좀 네.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소장님의 논평 잘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